안녕하세요. 형사 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1년 넘게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컨셉이라고 할까? 형사 관련해서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탐정 관련해서 탐정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요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형사 생활을 했을 때 사건 관련해서는 제 사건도 비롯해서 다른 이제 베테랑 형사들, 선배 후배들한테 직접 사건을 담당을 했었던 형사분들을 모시고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을 수 있겠죠. 형사 수첩이라는 코너를 새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외모상으로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조폭이다, 건달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있었고, 또 복장 자체가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형사라는 캐릭터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형사들을 보는 그 관점이 대부분 일반 시민분들이 볼 때는 그냥 잠바 같은 거 입고 편한 복장에 운동화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현직에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었고 느껴본 적도 있었는데 꼭 요즘 형사들이란 그 전에도 그랬지만 형사라고 해서 꼭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범인을 검거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편한 복장이 좋겠죠. 좀 아무래도 몸도 또 보호할 수 있는 겨울 같은 때는 가죽 점퍼라든가 가죽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흉기나 이런 거에 방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설사 이제 칼이나 이런 흉기에 찔릴 때도 약간의 좀 보탬이라고 해야 될까? 보탬이라고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할 때 흉기로 찔린다든가 할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두껍고 좀 질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몸을 좀 보호하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제 여름 같은 때 이런 때 여름에도 가죽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방금 형사들도 착용을 하고 물론 이제 범인 검거하는 갈 때 위주로 해서 이제 물론 하는 거지만 착용을 하는 거지만 형사라는 직업이 딱 범인을 찍어놓고 잡으러 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건이 눈앞에서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생활들을 하죠. 대부분 형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항상 방검복을 입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필요한 거고 말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제 형사라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수첩을 대부분 형사들은 이게 수첩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폼 잡고 멋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탐문을 하든 아니면 목격자든 뭐든 조사 경찰서든 아니면 어디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그 안에 컴퓨터부터 해서 모든 필기용품 이런 게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얼마든지 조사를 작성을 하고 목격자 진술부터 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근 밖에 이제 나와 있을 때는 그걸 일일이 그걸 들고 다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노트북에는 갖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부피가 아무래도 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수기로 그냥 이렇게 작성하는 거랑 또 틀린 부분이 많아서 옛날부터 이제 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수첩을 대부분이 아마 100%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첩은 형사에게 있어서 수갑과 더불어 수첩은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니까 그래야 메모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나는 그때그때 현장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본 부분 물론 휴대폰으로 촬영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내 기억을 갖다가 메모 형식으로라도 남겨놓으려면 수첩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은 100이면 100 다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쓰던 거기도 하고 현재도 쓰고 있어요. 이제 경찰 수첩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팔아요. 이거 주는 거는 아니고 보급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급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부피가 큰 것도 있고 좀 소지하고 다니기 그런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경찰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이제 주문을 해서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오래됐어요. 이 수첩 제작을 해서 만들고 다닌 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군대 생활을 하셨으니까 뭐 군복에 무슨 마크라든가 휘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오바로크 이거 일본말 쓰면 안 되지. 수선집 그런 데 같은데 이제 전문적으로 군복 뭐 아니면 패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막 부착을 해주고 경찰 장비를 전문으로 이제 파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신분증 뭐 경찰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거나 그게 이제 확인이 될 때 물론 그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이제 구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일반인이 뭐 경찰 뭐 식객에서 뭐 수갑부터 해서 이런 장구들이 필요하지를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경찰 마크가 있는 흉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패치라든가 이런 걸 옷에다가 달 이유도 없는 거고 경찰 어쨌든 공무원 사칭이 또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경찰 장비 이런 데에서 이런 걸 이제 수첩 같은 것도 형사들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저도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수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이유가 명함 같은 거 이제 꽂을 수도 있고 볼펜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전에서 뭐 바로 뭐 누가 뭐 탐문을 하든가 뭐 목격자가 됐든 이렇게 진술하는 부분을 메모 형식으로라도 연락처부터 해서 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듣고 뭐 녹음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첩이라는 부분이 수갑이야 뭐 당연히 뭐 범인을 검거할 때 사용하는 경찰 장구이니까 이전에 이제 형사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수첩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어떻게 뭐 형사 수첩이라는 이 코너를 진행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형사 수첩에 이제 적혀 있는 기재되어 있는 사건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베테랑 형사들 그 사건을 직접 취급을 했던 그 형사들이 나와서 토킹을 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제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저 선배 후배님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사수첩 같은 거 가져와도 괜찮아요. 편하게 보면 어찌됐든 이제 형사수첩이라는 코너를 시작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수첩만 보여주고 또 들어가기는 좀 오늘 어쨌든 옷도 좀 이쁘게 입고 나왔으니까 뭐 간단하게 뭐 사건 한 가지 일단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처음 형사수첩이라는 코너를 시작을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건을 처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무겁지 않고 뭐 그냥 편안하게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형사기동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경찰로 처음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종로 사가의 형사기동대라고 그때 이제 특수강력수사대라고 해서 특강대라고 불렀어요. 504 형사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강력 사건들 그런 걸 이제 취급을 하는 부서고 지금의 이제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이제 강력수사대 그 전에 광역수사대 그 전에 기동수사대 그 최초의 이제 명칭이 형사기동대였어요. 형사기동대 안에 특수강력수사대라고 해서 특강대가 있었고 또 504 형사대가 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다 같은 형사들이긴 하지만 부서별로 이제 제대별로 이제 그건 이제 팀이라고 안 하고 제대라고 이제 또 분류가 됐었고 반으로 또 분류가 됐었고 이제 여러 이제 그건 이제 뭐 내부적인 거니까 어찌됐든 이제 처음에 그래서 종로사가에서 제가 경찰 형사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막내다 보니까 뭐 아무 형사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교육만 받고 나와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선배 뭐 반장이든 뭐 위에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어디 뭐 잡으러 가면은 같이 뭐 잡으러 가고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웃기는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예요. 90년대 초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서울에서 아마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니, 지방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세운상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세운상가라는 데가 하여튼 세운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세운상가라는 데가 있는데 종로사가에 있는 우리 저 형사기동대 사무실하고 뭐 가까운 거리이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어요. 뭔 사건 사고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 음란물이죠. 지금 뭐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음란 비디오
만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한 만화책, 뭐 테이프 엄청나게 거기에서 판매를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사러도 갔었고, 사실 저도 거기 가서 사본 적도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친구 따라서 뭐 구경도 와봤었고, 또 뭐 또 전자기기들, 지금이야 뭐 용산 전자상가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 세운상가에 이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세운상가가 톱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에서도 다 이제 물건들 구입하러 들어왔으니까 게임기 같은 거, 게임 키판 같은 거 직접 거기서 제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다 판매도 하고, 뭐 노래방 기계 뭐 셀 수 없죠. 거기에서 하여튼 모든 그 오락시설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전자제품부터.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무전기, 이제 경찰 무전기 같은 경우에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이게 좀 주파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뭐 그걸 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주파수를 맞추면 무전기, 이제 그 사제 무전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경찰 무전기가 아닌 정말 한, 어떻게 얘기를 할까? 크기가 요거 한 반? 요 한 반만 하겠다. 반에서 여기는 한 3분의 2 정도. 한 요 정도 크기. 사제 무전기 크기가 한 요 정도 크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세운상가에서 그걸 많이들 팔았는데, 그래서 형사들이 그때는 무전기 자체가 뭐 경찰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전기가 그렇게 뭐 개인 지급하거나 이런, 지금도 물론 개인 지급하기지는 않아요. 개인 지급까지 그렇게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특히나 이제 그 형사기동대처럼 형사들이 이제 단체로 몰려 있고 이제 그런 데서는, 그때만 해도 뭐 전화기 같은 게 없는 시절이고, 뭐 삐삐, 지금 이제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삐삐라고 해서 페이징 뭐 이래가지고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공중전화 가가지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뭐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식으로 이렇게 찍히면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로 와라, 뭐 어디로 가라,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무전에서 이제 뭐 경찰서든 어디 뭐 우리 저 형사기동대든 서울청이든 모든 데서 이제 무전 자체를 나오는 거를 이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전기로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어디에서 강력 사건이 터지든 뭐 이런 부분을 밤이고 뭐 24시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채널을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전기들을 돈은 들지만 다 돈을 주고 형사들이 대부분 구입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럼 무전에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고 아니면 뭐 집합이 됐든 뭐 하든 뭐 어디 출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연락이 바로바로 오니까 굳이 뭐 삐삐 뭐 그 연락 기다렸다가 뭐 전화하고 뭐 힘들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무전기 다 되니까, 무전기로 다 들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무전기를 소지를 하고 다녔었고, 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에 필요하니까, 형사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무전기들을 그때는 소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많이 갖고 다녔었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막내다 보니까는 형사 뭐 조사를 받을 줄도 모르고, 단지 뭐 어릴 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잡으러 가고 할 때만 동원을 이제 시키는 거죠. 검거 어디 이제 잡으러 갈 때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 다른 거는 할 수는 없고, 자리를 뭐 항상 뭐 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형사기동대 그 주변에서 항상 뭐 같이들 뭐 동기들이고 뭐 선배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일 없을 때는 뭐 사우나도 가고 뭐 술도 먹으러 가고 놀기도 하다가, 또 집합하면은 또 집합해가지고 또 출동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 이제 세운상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나가게 됐어요. 그 세운상가를. 물론 이제 저희들이 처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동기들이나 뭐 나중에 이제 후배든 선배든 뭐 이런 같이, 거의 뭐 막내죠. 저처럼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세운상가에 뭐 진짜 뭐 그런 음악물 판매하는 애들이라든가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사장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뭐 반장이라든가 선배가 기존에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서 근무하다가 이제 형사기동대로 이제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알고 하니까 같이 나가게 되고, 이제 선배 따라서 가가지고 인사 소개받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죠. 그럼 뭐 친해지게 되니까 계속 가서 보게 되고, 사실은 뭐 지금은 뭐 진짜 조주빈이 그런 것처럼 방 이런 것처럼 그거는 뭐 완전히 정말 피해자를 양산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정말 그건 범죄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야동 그 포르 배우들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찍은 그런 영화 그 옛날 테이프 그 VHS라고 지금 사람들은 아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예 뭔지도 모를 거고 이만한 테이프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비디오 그 데크라고 해서 그 이제 꽂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화처럼 그 테이프 이제 꽂으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외국 영화 외국의 이제 포르노 배우들 뭐 일본 뭐 포르노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찍은 거고 만화책도 이제 섹스 만화책이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도 그런 걸 파나? 요즘은 워낙 인터넷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만화책 이게 막 한 열 몇 장, 20몇 장 이렇게 되는 거 막 음란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뭐 진짜 성기 막 이런 거 다 나오게끔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호기심을 이제 자아내게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만화책 뭐 아니면 녹음 테이프 같은 거 그 신음소리 일본 막 이런 그 관계할 때 그 신음소리라든가 이런 옛날에는 좀 지금 생각하면 아마 웃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무슨 그 저기야 옛날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는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외국 뭐 포르노 테이프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접할 수 있는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배울 수도 없었고 지금 시대하고 많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말 이제 젊을 때고 한참 이제 혈기왕성할 때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다 봐서 이제 저는 이제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순진한 척 해보여야 됐기 때문에 참 하여튼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저걸 진짜 화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정말 이 화질부터 해서 좀 조잡스럽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이 조잡스럽고 좀 안 좋았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테이프도 이 음악물 테이프도 세우사가 이놈들이 아주 이 나쁜 놈들이 시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젊은 애들 이제 학생들 막 올라와서 이제 테이프 사러 오면 테이프 안에 아니 그 영상 그 동영상 그걸 이제 찍은 테이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테이프를 돈을 받고 테이프를 줘요. 이제 시골에서 제가 그때 알기로도 뭐 어디 뭐 충청도 뭐 강원도 정말 지방에서들 학생들이 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주말 같은 때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도 몇천 원씩이면은 싼 돈이 아니었는데 그걸 5천 원, 만 원 막 어떤 놈은 뭐 2만 원씩도 받았어요. 이거 하나에 테이프 하나에. 그때 제 월급이 40 몇만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제 월급이 싸기도 뭐 적었지만 봉급이 40 몇만 원이었는데 테이프 하나에 2만 원씩 받아 쳐먹고 그것도 학생들한테 15,000원 막 이렇게 받아먹고 테이프를 팔아요. 문제는 이 테이프에 애들이 가가지고 틀어보면 그 뭐라 그러지 찌지직 하는 거 그거 뭐죠? 그거 막 노이즈 자막 처리하듯이 막 그렇게 나오다가 딱 떠지면은 전원일기 전원일기 뭔지 아시죠? 텔레비에서 아주 오래 방송했던 전원일기 아니면 동물의 왕국 동물들 나와가지고 짝짓기 하는 것도 가끔은 들어있대요. 응? 근데 이제 동물의 왕국 테이프 안에 그 돈 주고 학생들이 그 용돈 아껴가지고 산 그 테이프를 그런 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 그 새끼는 내가 그때 몇 놈 나 진짜 혼냈었는데 아니 세상에 테이프 그 어린애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그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놈이 같이 몰려와가지고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몇 명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같이 보려고 그걸 이제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전원일기가 나오고 동물의 왕국이 나오고 하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따지러 올 수가 있나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 진짜 삐끼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새우상가 거기 2층 올라가면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는 있어요. 그 자체가 뭐 영화에서도 거기 새우상가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그때만 해도 걔들도 어린애들이에요. 뭐 정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다 이런 애들이니까 이런 테이프 판매하고 이런 애들이 삐끼를 하면서 학생들 지나가고 그러면 야 테이프 사러 왔냐고 이러고 와라 그래가지고 돈 받고 테이프 주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면은 그 식구 생활하는 애들이 이제 막내 애들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맨 처음에 생활하는 데가 그쪽이에요. 웨이터부터 시작을 하든 그쪽에서 시작을 하든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막내로 이제 서울에 이제 상경을 해서 식구 생활을 하든 뭐 이제 보조죠 뭐 그때는 말 그대로 조직에 이제 들어가 있지도 않는 정말 이제 시다 같은 애들이 이제 올라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방에 시골에서 그래 이제 올라와서 상경해가지고 맨 처음 하는 게 세운장가 그런 데서 삐끼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웨이터스 생활을 하든 막내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는 거야. 뭐 이제 뭐 와봐야 뭐 돈도 뭐 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얻어맞거나 가니까 지방에서 특히나 올라온 애들은 뭐 어디도 잘 몰라가지고 막 물어물어서 찾아왔는데 또 가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눈탱이 맞은 애들이 많아요. 그때 그 학생 애들이. 그나마 이제 서울에 살고 이제 그런 학생 애들 같은 경우는 잘 알고 또 집단에는 뭐 그래도 학교에서 뭐 좀 까불고 논다고 이제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지네 이제 그 학교에서 불량사클 뭐 이런 게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물어 해가지고 막 한 번씩 이제 와서 아 왜 이런 걸 주냐고 이제 지 선배들 같이 와가지고 뭐 선배라고 해봐야 뭐 다 이제 같은 끼리끼리 다 같은 놈들이니까 뭐 고향 그저 맞춰 지들끼리는 또 그거 알아보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끼리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몇 명 이제 간혹 찾아와서 아 이거 테이프 좀 이거 저기 돼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동물의 왕국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정말 이제 그 음란 테이프를 갖다가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냥 바보짓만 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테이프보다 거기에 그 지금은 뭐 워낙 뭐 CCTV나 뭐 도청기나 이런 게 워낙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고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일반인들은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수사기관에서조차도 그걸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장비 자체도 그렇게 뭐 잘 돼 있지도 않았었고 외려 그런 데에서 그 싸제라고 하는데 무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제 제품이 더 월등하게 좋았으니까 성능 같은 게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싸제 제품을 막 사고 그랬었어요. 그 형사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자꾸 그 눈이 많이 갔었고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번 사건이 한번 이제 터졌던 게 뭐냐면 이제 사건 얘기예요?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얘기 30분을 얘기했는데 아 원래 그런 거야. 아니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 뭐 큰 저기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 좀 삐끼를 이제 하던 애였는데 이놈이 나쁜 놈이야. 지금 생각해도 나쁜 놈이야. 새끼가 그 여자를 이제 사귀어가지고 동거를 한 거지 그때. 그놈아가 그때 19살인가 20살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19살인가 20살인데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삐끼 세운상가에서 삐끼 생활을 하면서 막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애들이 또 이게 또 이거는 더 잘 보시더라고. 같이 이제 동거를 했는데 이게 동거를 하면서도 이제 물론 친구들이든 뭐 선배든 이제 같이 지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맨날 술 먹으러 가고 뭐 고스톱이든 뭐 도박하러 가고 뭐 포커부터 해서 도박장 맨날 다니고 하니까 돈이 뭐 삐끼 생활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아무 뭐 돈 버는 게 없고 그러니까 여자애가 돈 벌어온 걸 가지고 생활비는 뭐 당연히 뭐 주지도 않았고 여자애가 돈 버는 걸로 해서 그거까지 가지고 뭐 도박도 하고 술도 먹으러 다니고 또 기집애들도 만나러 다니고 하여튼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를 포함해서 이제 형사들이 세운상가 그쪽에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제 걔 선배든 뭐 이런 많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해서 그놈한테 내가 몇 번 주의도 줬었어요. 왜 안 봐?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서로 좋아서 동거를 하고 하는데 자꾸 막 그런 저기를 하면 되겠냐. 그래도 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고 하니까 생활비는 못 줄 망정 그래도 마음고생을 안 시키고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말은 뭐 열심히 살겠다고 뭐 자기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거는 영 그 반대의 행동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새끼 자꾸 저렇게 하면 여자가 뭐 버티지 못하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뭐 진짜 되는 놈은 뭐
하여튼 나쁜 놈이 잘 되는가 봐. 그 새끼 그렇게 이제 여자고 속색이고 하는데 또 보험을 어떻게 여자가 또 지났으니까 뭐 얘기지만 여자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3개월인가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어. 3개월인가 됐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자가 죽은 거야. 이 새끼는 뭐 돈 한 번 벌어다 준 적도 없고 여자가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보험 생명보험 자기가 들어놓고 수익자 당연히 뭐 동거하고 있으니까 남자놈 이름으로 이제 수익자 해놨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때 돈으로 1억 몇 천인가 그때 보험금 뭐 다 해가지고 1억 몇 천인가 이 새끼 앞으로 다 해놓고 교통사고로 이놈은 그 돈 받아다가 지금 보험료 이제 나와가지고 그 보험금 받아서 교통사고니까 또 뭐 합의금대로 또 받고 내가 그때 듣기로 보험금하고 합의금하고 해서 어쨌든 1억은 분명히 넘었고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 그 동거했던 여자 그 사망한 그 여자도 그 형제가 있었고 남동생인가 오빠인가 하여튼 남자 형제도 하나 있었고 그 부모도 살고 있었다고. 그 여자네 부모고 형제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알기로는 그 새끼 장례비도 아마 안 치렀을걸? 그 돈을 갖다가 다 같이 보험하고 합의금하고 지가 동거하고 있던 지가 다 받아 쳐가지고 그걸로 그날부로 삐끼 생활 접고 어디야 그때 여기 신사동인가 강남 여기 신사동인가 어디 거기 여기 저 강남 신사동인가 여기다가 가게 그 저기 카페 같은 거 차려가지고 기집애 또 하나 카페 차리고 기집애 하나 또 물어가지고 나한테 그 사고 있고 나서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돼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아 형님 한번 오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내가 한번 왔었어. 그리고 오니까 그 신사동 지금 여기 강남 신사동 그때만 해도 영동시장 뭐 이쪽 아주 활발했던 데예요. 지금은 신사동이나 이런 데가 많이 죽었는데 예전에 그때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는 초창기 때라 신사동 그 영동시장 그쪽이 엄청나게 진짜 술집부터 해가지고 정말 거기가 번화가였었는데 지금 이제 영동 전통시장이지 거기는 뭐 젊은 애들은 안 가는데 아니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엄청 핫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핫한 데였는데 거기서 카페 차려가지고 또 그 카페에서 또 이것도 하나 또 이거 좀 돈 좀 많이 있는 여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잘 살더라니까. 애 낳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 연락하세요? 모르지 지금.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니 저렇게 거지같이 생활하는 새끼도 뭐 이거 욕을 하면 안 되지. 이 거지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같은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어?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남자는 진짜 뒷수발 다 해주고 보험 기껏 들어놨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는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 가족 뭐 하나도 안 챙겨주고 보험금이고 뭐고 싹 다 남자놈이 가지고 가서 지 혼자 말 그대로 그냥 여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그걸 보고는 야 이 세상에 그런 게 진짜 되는 놈은 진짜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내가 제가 처음 느꼈던 거예요 그때. 아니 그렇게 나쁘게 진짜 생활을 하고 했던 놈한테는 그렇게 복이 오는 건가? 나쁜 짓 하면? 그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 그런 과거 아예 모르고 그냥 강남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로 알고 있겠죠.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세운상가에서 삐끼했다는 거를. 그거 어딘 누가 알겠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지금은 모르지 뭐 지금 어떻게 뭐 망했는지 어쩐지 모르지. 지금은 뭐 연락하는 뭐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나는 뭐 그 뒤로는 사실 아니 저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 내가 만나봐야 정말 좀 아닌다 싶어가지고 내가 연락을 끊고 그 뒤로는 안 봤는데 지금에서야 뭐 망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 뭐 부를 더 축적을 했든가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자식들이야 당연히 뭐 알 수가 없지. 그 애비가 뭐 진짜 세운상가에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삐기 생활하다가 뭐 살던 여자 그 뭐 등쳐먹은 거지 뭐야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가족들한테 뭐 얼마 더 띄워줘야지 그래. 지 혼자 다 닦아쳐먹고 이 새끼 말이야. 그 자식들한테는 당연히 또 뭐 큰절치고 했겠지 뭐. 그 자식들 뭐 피는 못 속인다고 새끼들 그 자식들 또 야타적이나 안 했나 모르지 뭐 오렌지족 나이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세상살이라는 게 너무 진짜 물론 나쁘게 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저기 하긴 한데 너무 또 착하게만 살아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착하게만 살면 그 진짜 그 사망한 그 동거했던 그 여자 같은 경우에
아니 그 남자를 위해서 너무 퍼지기만 했잖아. 아니 하다못해 뭐 보험 물론 사람이 뭐 자기 죽을 줄 알고 뭐 보험 드는 건 아니지만 남자한테만 헌신을 그렇게 다 해서 정작 뭐 자기 정말 자기 가족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의 본인에 대한 뭐 약간의 뭐 너무 이제 뭐 자기 욕심만 차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물론 당연히 뭐 서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다 했겠죠. 그러니까 경고도 하고 했었겠지. 뭐 좋으니까는 당연히 뭐 보험 수익자로 그렇게 해놨을 거고. 근데 조금은 그런 부분을 내 원 부모 형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뭐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해도 근데 뿌리가 있으니까 부모한테 태어났지 내가 뭐 그 남자한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자한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이제 간단하게 사건 사고를 갖다가 뭐 처음부터 얘기하기는 너무 좀 그 뭐 하여튼 처음 이제 제가 뭐 형사수첩 한다고 코너를 이제 새로 한다고 해서 수첩을 이제 한번 갖고 와서 제가 한 번씩 봤는데 뭐 보다 보니까는 뭐 재미난 사건도 좀 있고 기억에 안 좋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사건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코너는 아닙니다. 그 정말 실제로 이제 사건을 했던 담당을 했던 조사를 하고 검거를 하고 뭐 구속을 시키고 했던 베테랑 그 형사들 위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얘기를 좀 그냥 격의 없이 서로 선후배들이니까 뭐 모르는 사람을 일부러 막 초대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 사건 기록이야 뭐 매스컴 뭐 방송을 통해서 워낙 많이들 나오고 일반 사람들 다 알다 보니까 그러한 뭐 사건을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을 뭐 담당이나 그 사건을 취급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굳이 제가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그런 사건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제가 뭐 섭외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형사들 위주로 해서 그 형사가 담당했던 사건을 위주로 해서 이 형사수첩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물론 이 이제 형사수첩이라는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제가 뭐 항상 방송 때만 촬영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데 제가 촬영을 가서도 섭외가 들어와서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든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족이 있고 그러한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저는 최대한 그분들이 조금은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좀 덜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여기 이 형사수첩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하시는 우리 형사분들도 그런 부분은 형사는 다 저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직에 있는 형사들도 제 물론 후배들도 있고 저긴 하지만 형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저는 범인 물론 검거가 1차적인 목표예요. 형사는. 하지만 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든 유족이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검거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잡으려고 정말 불알에 땀나게 진짜 뜁니다. 봉사를 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형사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일단 형사수첩이라는 이 코너 시작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관련해서요. 감사합니다.